안녕하십니까. 오늘 전기철도 안전관리자 이론 강의를 진행하게 될 사단법인 전기철도기술협회 소재민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금일 전기철도 안전관리자 강의를 시청하고 계신 분들은 전기철도 건설 현장에서 전기철도 안전관리자 업무를 수행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이 강의를 시청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좀 더 안전하게 전기철도 안전관리자 업무를 수행하시길 바라는 마음에 이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강의 목차입니다. 제일 먼저 저희 사단법인 전기철도기술협회 기관 소개를 간략하게 진행할 거고요. 전기철도의 관계 법령, 전기철도 안전관리자 작업 절차, 전기철도 안전관리자 작업 방법, 전기철도 이론 및 안전관리, 전기철도 사고 예방 순으로 금일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저희 사단법인 전기철도기술협회의 소개입니다. 저희 협회는 1998년 2월 건설교통부로부터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를 받았으며 2006년 7월에 건설교통부로부터 철도안전전문기관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저희 협회 주요 업무로는 철도안전법령에 의거하여 전기철도 분야의 철도안전전문기술자를 양성하고 있으며 철도안전전문기술자의 자격 발급과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이공계 대졸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전문 연수를 통하여 청년 실업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전기철도 시설의 안전진단 및 품질 검사를 통하여 열차 안전 운행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기철도 관계 법령입니다. 가장 먼저 전기철도 안전관리자 운영 요령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전기철도 안전관리자 운영 요령은 한국철도공사의 전기철도의 운행 구간 내 철도 보호지구에서 행해지는 공사나 용역에 대해서 정기적인 위험 요인으로부터 작업자의 안전과 전기시설물을 보호하기 위한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기 위한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 전기철도 안전관리자의 운영 요령은 철도안전법, 철도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열차 운행선로 지장작업 업무 세칙, 급전지열 세칙 및 전철 전력설비 유지보수 세칙에 준용하여 그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전기철도 안전관리자 운영 요령에서 사용되는 용어에 대해서 좀 알아볼 텐데요. 전기철도 안전관리자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수행하시게 될 그 업무를 담당하는 분들을 말하고 있고요. 전기철도 운행 구간에 철도 보호지구 내에서 행해지는 용역과 공사에 대해서 전차선로 및 배전선로에 근접 또는 지장이 되어 전기설비의 급단전이 필요한 작업일 경우 관련 부서의 협의와 관계자에 대한 안전교육, 작업 및 전기시설물 등을 작업자 및 전기시설물 등을 보호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분들을 전기철도 안전관리자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알아볼 시행부서장이라는 명칭인데요. 철도 운행구간과 철도 보호지구 내에서 행해지는 공사 또는 작업을 시행하는 철도공사 내부 또는 외부 기관의 부서장님을 말하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여러분들 공사와 용역은 해당 업체에서 시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근무하고 계신 업체의 대표자분들을 시행부서장님이라고 알아주시는 게 조금 더 이해가 편하실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알아볼 관할부서장님이라는 용어인데요. 관할부서장님은 말 그대로 공사나 용역을 담당하는 철도공사 관내 부서장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쉽게 말씀드리면 철도공사 지역본부의 전기차장님, 고속수원 구간일 경우에는 고속전기사업단장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알아볼 용어로는 철도보호지구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철도보호지구라는 철도안전법 제45조 1항에 따라서 저희가 철도경계선이라고 하면 가장 바깥쪽 궤도의 끝선으로부터 30m 이내 지역을 저희가 철도보호지구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알아보실 철도안전전문기관이라고 하는 용어는 말 그대로 저희 전기철도 분야의 철도안전 전문기관인
저희 협회 사단법인 정기출도 기술협회로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알아보실 해당 기술 분야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해당 기술 분야는 여러분들이 쉽게 혼돈이 있으신 부분이 전기 분야와 해당 기술 분야에 대한 조금 혼돈이 있으신 것 같아요. 이 이후에 전기 분야라는 내용도 나오겠지만 해당 기술 분야는 말 그대로 저희 전기철도 설비에 대한 설계, 시공, 감리 부분에 대한 여러분들의 해당 기술 분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설계, 시공, 감리와 더불어 완공된 시설물의 유지 보수 또는 안전 진단, 검사 이런 저희 전기철도 분야에 관한 기술 업무들을 저희는 해당 기술 분야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알아보실 부분들은 전기철도 안전관리자의 선임 부분입니다. 자, 시행부서장님은 아까 보통 여러분들이 근무하고 계신 업체의 대표자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시행부서장님은 전기철도 안전관리자가 필요한 공사나 용역을 수행할 때에는 철도공사는 아까 관할부서장님이라고 하셨죠. 관할부서장님께 저희가 1년에 전기철도 안전관리자 선임계라는 양식에 맞춰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 이 서류를 제출할 때에는 여러분들이 오늘 받으시는 교육 이후에 받으시는 직무 전문교육 확인서라는 저희 전기철도 안전관리자 교육 수료증이 되겠죠. 수료증과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전기 분야 자격증 그리고 여러분들의 경력 확인서를 첨부하여서 전기철도 안전관리자 선임계를 제출하게 됩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저희가 철도 보호지구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참고 자료를 준비했는데요. 상단에 보시면 콘크리트 궤도인 경우에는 콘크리트 도상의 가장 끝에부터 30m 이내의 범위를 저희는 철도 보호지구라고 하고 있고요. 자갈 궤도인 경우에는 자갈의 끝부터 30m 이내를 저희는 철도 보호지구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보시러 하면은 저희 별지 1호 서식이라고 앞서 선임을 하기 위해서는 시행부서장님이 여러분들의 자격 요건과 그리고 교육 필증을 같이 첨부하셔서 여러분들의 전기철도 안전관리자 선임계를 제출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보시는 서식들이 여러분들이 시행부서장님이 관할부서님께 제출하셔야 되는 별지 서식입니다. 여러분들이 참고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강의 자료에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 승인 부분입니다. 자, 시행부서장님께서 관할부서장님께 여러분들이 전기철도 안전관리자로 선임이 되실 수 있도록 선임계를 제출을 하면 관할부서장님은 그 승인 여부를 보통 7일 이내에 여러분께 다시 통보를 해 주셔야 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관할부서장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선임계를 제출하셔서 여러분들이 승인이 되면 관내에 다시 입회하셔서 저희가 현장 설명 및 업무 적합성 검증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이 부분은 이 이후에 다시 또 나오게 되니까 그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돼서 여러분들이 전기철도 안전관리자로 선임이 되시기 위해서는 1년의 과정들이 있는데요. 차단 조정회의라는 저희가 보통 보름 전에 시행되는 작업 회의 공정회의 절차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작업 일수를 확보하게 되고 그때 여러분들이 전기철도 안전관리자로 운전명령이라는 문서에 여러분들이 기재가 되어 있어야 전기철도 안전관리자로 선임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은 선임이 되신 줄 알고 있었는데 운전명령이라는 문서에 전기철도 안전관리자로 여러분들이 기재가 되어 있지 않다면 여러분들은 전기철도 안전관리자로서 업무를 수행하실 수 없기 때문에 만약 그런 1년의 과정들을 거치고 나서 수송운영처로부터 내려오는 운전명령 문서에 여러분들이 기재가 되어 있는지 필수적으로 좀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현장 설명 및 업무 적합성 확인 부분입니다. 자, 관할부서장님은 시행부서장님께 아까 시행부서장님이 선임계를 제출하면 7일 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통보하셔야 된다고 했고요. 자, 이렇게 돼서 여러분들이 승인이 됐으면 관내 철도공사에 입회를 하셔서 현장 설명을 받으시고 업무 적합성 확인을 진행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돼서 여러분들이 업무 적합성까지 마치면 관내에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저희 협회에서 교육을 받고 받으시는 교육 수료증이 아닌 필증을 다시 여러분들이 발급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필증까지 발급을 받으셔야 여러분들이 정기철도 안전관리자로 선임이 되실 수 있는 거고요. 만약에 업무 적합성 확인 절차에서 부적 합의되거나 결격 사유가 발생이 되면 철도공사 관할부서장님은 시행부서장님께 교체 요청을 하여야 되고, 시행부서장님은 그 교체에 대한 요청을 수용해야 된다는 내용이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계속 이어서 현장 설명 및 업무 적합성 기준에 대한 내용인데요. 자, 관할부서장님은 여러분들이 승인이 되고 여러분들에게 저희 관내에 입회하셔서 현장 설명을 진행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보통 한 4시간 정도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교육을 받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자,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주로 입회하셔서 받으시는 현장 설명은 급정개통이 아마 주 내용일 겁니다. 철도공사라도 저희 전체 구간마다 급정개통이 모두 동일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해당 관할에 대한 급정개통에 대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숙지시켜 주실 거고요. 고압배전선로인 경우에는 주요 역사 설비에 되게 영향을 많이 주게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왜? 고압배전선로는 역사 전기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기철도 안전관리자로 선임이 되신다면 어떤 부서와 협의가 필요하고 어떤 절차를 사전에 거쳐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에게 사전에 현장에 설명을 해 주실 겁니다. 자, 동일한 공사건에 대해서 현장 설명은 일에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급정개통이 상이한 부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연결선이라든지 급정개통이 이 해당 구간을 지나서 다른 급정개통이 또 시작이 된다면 각 개소별로 급단전에 대한 설명을 별도로 시행하셔야 되고요. 재선임이라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해당 현장 공사나 용역에 대해서 정기철도로 안전관리자를 선임되셨다가 그리고 여기가 끝나고 다른 데로 만약에 다른 데 일을 하셨다거나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선임받으신 기간이 지났는데 공사가 혹은 용역이 연장되거나 그리고 잠시 중단되었던 기간들이 다시 공사가 재개되거나 했을 때는 여러분들의 교육 필증에 나와 있는 선임 기간보다 넘어가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공사가 동일하고 급정 구간이 동일하고 작업 내용 모두 동일한 상황에 대해서는 현장 설명 및 업무 적합성 검증 확인 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 여러분들이 그 경우에 재선임하는 경우에는 이런 현장 설문과 업무 적합성 기준에 대한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현장 설명을 시행한 이후에는 업무 적합성 확인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 부분은 철도공사 관내마다 좀 차이점이 있을 수 있겠지만 확인 방법으로는 실기, 필답, 문답 등에 따라서 각 지역본부 혹은 고속전기사업단의 재량껏 아마 시행하게 되실 건데요. 이 교육만 잘 받으시면 크게 어려우실 거는 없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현장 설명을 받으시고 업무 적합성 판정을 받으실 때 앞서 말씀드렸던 방법에 지금 실기, 필답, 문답 등이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진행을 안 하시고 간략하게 구두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지만 실기나 필답, 문답 등을 통해서 진행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배점의 6할 이상을 득점하여야 여러분들이 적합 판정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6할 미만을 득점하셨을 경우에는 최초 1회에 한해 여러분들에게 다시 현장 설명을 해주시고 업무 적합성 검증을 재확인하는 절차를 가지게 되는데요. 2회 이상 부적합 판정이 될 때에는 여러분들이 정기철도 안전관리자로 선임이 좀 제한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에는 여러분들이 3개월 이내 정기철도 안전관리자 선임도 동일하게 제한이 되시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해당 관내가 아닌
여러분들이 타 소속까지 철도공사에서 내부적으로 다 공유가 되기 때문에 이런 일은 좀 절대 없으셨으면 좋으시겠고요. 여러분들이 교육을 통해서 충분히 숙지하시고 현장에 입회하셔서 관내 급정교통에 대해서 숙지만 하신다면 이런 부분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그 부분만 조금 신경 써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여러분들이 선임이 되시고 나서도 지금 1번부터 6번까지의 결격 서열가 발생이 되면 여러분들은 해임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는 여러분들 절대 있으시면 안 되겠지만 1번부터 6번까지 내용 보시면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내용일 겁니다. 자, 직무 태만 및 정당한 업무 절차를 지키지 않아서 사고 발생을 유발한 자. 자,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무단으로 작업 현장을 이탈하신 분들. 자, 세 번째는 급단전 지조가 좀 미흡해서 업무 수행 능력이 조금 부족하다고 판정을 받으신 분들. 자, 네 번째로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급단전 시간을 준수하지 못해서 열차 운행에 지장을 좀 주셨을 경우가 되겠고요. 다섯 번째는 여러분들이 전기 안전과 관련에 대해서 일회사항이 발생이 되었지만 보고도 하지 않은 채 여러분들이 기거하셨을 경우. 자, 이런 경우들이 대표적으로 나와 있는 경우고요. 기타 사유로 만약에 해임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해임이 되실 수 있으시니까요. 선임이 되셨다고 해도 자,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지키실 수 있으신 부분들이고 당연하게 지키셔야 되는 부분이시니까요. 꼭 신경 쓰셔서 해임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아까 업무 적합성 기준 판정을 2회 이상 못 받으셨을 때는 페널티를 받으셨죠. 자, 이렇게 해임이 조치가 되면 여러분들 동일하게 좀 페널티를 받으시게 되는데요. 최초 해임 시에는 3개월간 여러분들이 효력을 정지받게 됩니다. 자, 그 두 번째는 더블이 되죠. 6개월간 효력을 정지받으시게 되고요. 세 번째 해임 시에는 여러분들의 모든 교육 이수 경력을 취소하게 됩니다. 사실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동일하게 이런 과정들은 여러분들이 해당 지역뿐만이 아닌 타 지역까지 여러분들이 이런 이력사항들을 공유하기 때문에 더 이상 세 번째 해임 시에는 더 이상 정기철도 안전관리자로 선임되시기는 어려운 부분이 발생하실 수도 있으시니까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꼭 신경 써주셔야 되고요. 이런 교육 사항들이 취소가 될 경우에는 저희 협회에도 그 내용이 통보가 되기 때문에 재교육을 받으시려고 해도 받으실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부분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정기철도 안전관리자에 대한 자격 요건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자,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들이 있고 이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교육을 신청할 때 이미 숙지를 좀 많이 하셨을 거예요. 자, 1번과 2번에 해당되는 내용 중에 가장 큰 차이점은 30일 이하와 30일 초과가 됩니다. 자, 여기서 말씀드리는 30일이라는 기준은 여러분들이 한 달에 출근하는 횟수가 아닌 해당 공사나 용역의 전체 공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만약 해당 공사가 6개월짜리 공사인데 여러분들이 한 달에 20일만 나간다고 해서 30일 이하가 되는 부분은 아니시기 때문에 이 부분 꼭 혼돈이 없으셔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투입하는 일수가 아닌 해당 공사나 용역의 현장의 총 수행 일수로 알아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30일 이하와 초과를 나누는 가장 큰 기준은 여러분들이 아까 해당 기술 업무가 아닌 정기 업무입니다. 정기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하셨는지 5년 이상 수행하셨는지 차이가 가장 크게 보이실 겁니다. 이 앞단에 있는 전기 분야의 기능사 이상 또는 전기 관련학과 고등학교를 졸업하시고 나서 플러스 경력이 3년 이상이냐 5년 이상이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수행 일수가 30일 이하인지 30일 초과인지 구분되시는 내용이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경력에 따라서 차등 수행 일수를 부여받으셔서 교육을 이수하시면 정기철도 안전관리자로 선임이 되실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30일 초과에 대한 부분 중에서 나 항목을 보시면
여기는 저희 철도안전 전문 기술자의 초급 이상 자격이 있는 분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 협회에서 발급받으신 자격이 철도안전 전문 인력에 자격이 있으신 걸로 여러분들도 다 아실 텐데요. 최근 저희 협회에서 발급받으신 철도안전 전문 인력 자격이 있으시고 최근 5년 이내에 저희 협회에 해당 기술 분야죠. 저희 협회는 일반 전기는 해당이 되지 않고 전기철도의 부분에 대한 경력만 여러분들이 관리가 되기 때문에 저희 전기철도 부분에 해당 기술 분야에 종사한 신고된 경력이 있으신 분들은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셔도 경력 확인서로 그 내용이 대체된다는 내용이시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해당 기술 분야에 경력이 없으신다고 하실지언정 저희 철도안전 전문 인력 자격이 있으시면 전기 분야 기능사 또는 관련 학과 고등학교 졸업 이상 이론 자격이 없으셔도 30일 초과에 해당하는 전기철도 안전관리자 교육을 이수하실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추시게 되는 겁니다.